고요. 두 번째, 황금 세대 망했나? 로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황금 세대. 어제 태국과의 월드컵 조별 예선 2차전 보셨나요? 1대1로 비겼습니다. 사실 태국전, 그러니까 물론 공은 둥글고 어떤 팀도, 그리고 태국이 우리나라와 전력을 따지면 피파 랭킹은 우리가 22위, 태국이 101위지만 역대 전적 같은 데서 결국 만만한 팀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고전을 펼칠지는 몰랐습니다. 어제 전반 초반에는 거의 태국이 뭐 거의 막 이렇게 우세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졸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보면 뭐 보통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격려해 주잖아요. 근데 어제는 비겼지만 못 싸웠다라는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어제 경기 끝나고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그런 장면도 사진으로 확인이 됩니다.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있죠. 아무튼 어제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는 그냥 역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빛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주도했지만 결과는 아쉬웠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전반이었죠. 전반 42분 이재성이 크로스를 했고 손흥민이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자신의 A매치 45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손흥민 선수 벌써 A매치 45번째 골이군요. 근데 중요한 건 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선수들 빛났지만 관중도 빛났다. 근데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정몽규 나가! 이런 구호도 외쳤고, 여기 보시면요. 정몽규 아웃! 그리고 뭐 선수들이 방패막이냐! 이런 등등의 아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몽규 아웃! 이런 피켓도 들고 있었는데, 잠깐 영상을 보기 전에 잠깐만요. 정몽규 회장 표정 어제 관중석 역시 있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표정일까요? 영상으로도 구호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어제 경기 도중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좀 어떻게 될지, 하필 어제 경기력이 좋았으면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제 경기력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 회장 입장에서는 참 진퇴양난이겠다 싶기도 합니다. 이것까지 한번 전문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네. 저도 봤는데 실망스러웠습니다. 손발 맞출 시간이 부족하긴 했던 것 같은데 무승부 좀 실망스러운 것 같은데, 페노님은 어제 어떻게 좀 총평을 먼저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뭐 황선홍 감독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손발을 맞출 만한 시간이 뭐 사실은 없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황선홍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게 이제 핑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뜻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수단의 이 퀄리티가 태국의 선수들보다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만 잘 했으면 사실 어제 태국에게 이렇게까지 졸전을 펼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 경기 자체가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 음. 그래서 이제 뭐 선수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코치 감독들이라던가 아니면 축구협회 내에서 이렇게 태국전을 준비를 너무 미흡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시 감독 체제이긴 했지만 황선홍 감독 워낙 뭐 A매치 선수로서도 경험이 많고 하기 때문에 좀 기대를 했는데 어제 전술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어제 전술적 측면에서 분석하시면 황 감독 어땠습니까? 이게 뭐 전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제 황선홍 감독이 뭐 엄청난 모습을 일단은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네. 뭐 특히나 뭐 이강인 같은 선수들은 이제 훈련을 같이 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뭐 황선홍 감독이 나는 뭐 공격 축구를 할 거야. 수비적인 축구를 할 거야. 뭐 세부적인 패턴을 만들고 이런 패턴은 사실상 거의 못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럴 때는 전임 감독의 전술을 그대로 끌고 와서 그냥 이제 본인은 이제 동기부여적인 측면, 선수단의 관리적인 측면 네. 여기에 이제 그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황선홍 감독도 사실상 이제 전체적인 틀만 정해놓고 선수 배치만 이제 황선홍 감독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좀 배치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황선홍 감독의 실수가 이제 몇 개 보였던 게 어. 일단 정우영 선수가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못 뛰고 있거든요. 근데 정우영 선수를 선발로 배치를 시켰고
그래서 정우영 선수가 잘 하지 못하는 오른쪽 측면에 정우영 선수가 나왔습니다. 음. 원래 왼쪽 측면 공격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황인범 선수의 옆에 백승호 선수를 뒀어요. 예. 근데 이거는 황선홍 감독의 이제 선택이자 본인의 선호도예요. 그러니까 음. 백승호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고 수비적인 면이 부족한 선수인데 이제 패스를 받아서 전방으로 뿌려준다. 라는 이 컨셉을 가져가고 싶어서 백승호 선수를 이제 황인범 선수 옆에 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수비적인 부분이 많이 약해졌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술적인 측면 혹은 뭐 선수 배치에 대한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황선홍 감독의 실수가 좀 컸다.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사실 어제 아주 좋았었던 주민규 선수를 아, 교체 아웃하면서부터 우리가 사실상 너무 경기가 답답해졌거든요. 음. 그것도 황선홍 감독 본인이 인터뷰로 타이밍이 좀 안 좋았었다라고 그렇군요. 본인도 실수를 인정을 했습니다. 아하. 아,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게 제가 황 감독 인터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었는데 그게 있었군요. 그러니까 네네. 저도 이제 주민규 선수가 톱으로 나서도, 아니 저는 주민규 선수 자세히 본 적 없었는데 몸 자체가 아주 피지컬이 어떻게 저렇게 두껍고 단단한가? 근데 이렇게 몸도 빠르고 그래서 대단하다. 괜찮다 싶었는데 좀 빨리 빠졌거든요. 그래서 팬 입장에서도 좀 아쉬웠는데 황 감독도 그걸 좀 아쉬워했군요. 네네. 어제 주민규 선수 빨리 빠졌지만 전반의 플레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괜찮았죠? 일단 그 주민규 선수가 뭐 기본적으로는 연계 플레이를 되게 잘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가 지금은 스트라이커로 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선수가 원래 처음에 본인의 포지션은 미드필더였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였는데 이 선수가 이제 커리어를 거쳐 나가면서 스트라이커를 보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볼을 받았을 때 주변 선수들한테 패스를 잘해줘요. 그런데 우리 대표팀의 일단 궁극적인 현재 목표는 손흥민을 얼마나 잘 활용하게끔 만드느냐죠. 그렇다는 건 이제 손흥민의 파트너 옆에 있는 선수가 득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 선수는 옆에서 손흥민의 플레이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이게 베스트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어제 주민규 선수가 너무너무 잘해줬던 거고 네. 이제 그러니까 그 역할 자체가 토트넘에서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너무 이 월드 클래스의 선수로 성장할 때 옆에 있었던 선수가 바로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의 역할을 주민규 선수가 해준 거죠. 버텨주고 손흥민 선수 대신에 먼저 상대 수비수랑 싸워준 다음에 손흥민 선수는 볼만 받으면 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준다. 예. 이제 그런 플레이를 주민규 선수가 어제 사실 그 국가대표팀 첫 선발이기도 하고 그냥 네. 첫 번째 경기였잖아요. 그래서 뭐 긴장할 법도 한데 이 선수가 긴장하지도 않고 본인의 역량을 너무나 잘 발휘를 해줘서 저는 어제 경기를 기점으로 당분간 주민규 선수가 우리 국가대표팀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군요. 이강인 선수도 이제 사과 이후에 처음으로 A매치에 올라왔습니다. 어제 이강인 선수 플레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여러 이제 뭐 외부적인 이슈가 있었지만 역시 이강인은 다르다. 이제 여기 어제 느껴졌어요. 딱 들어오자마자 뭐 다들 느끼셨겠지만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태국의 이제 밀집 수비를 좀 상대를 할 때 아무래도 조직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그 사이에서 막 주고받고 서로 막 뭐 세밀한 플레이라고 이런 게 당연히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 개개인의 역량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때 상대 수비 라인을 그냥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선수. 그냥 이강인의 패스 한 방, 이강인의 드리블 한 방. 이걸로 뭔가 경기 흐름도 바뀌고 찬스가 나오는 걸 보면서 네. 역시 그 우리 대표팀의 이제 그 지난 아시안컵을 기점으로 에이스의 역할을 하는 선수는 이제 이강인이 되었다. 라는 걸 어제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역시는 역시였다. 네. 네, 그 페널티 에리어에서 이렇게 막 현란하게 막 몰고 가고 이런 거 보면 야 잘한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이제 수비의 해 김민재 선수 어제 조금 힘들어 보인다 싶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소속팀 경기에 나서지 못한 영향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최근에 김민재 선수가 그 소속팀에서도 약간은 좀 입지에 불안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못 나오는 시간도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기 감각적인 면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김민재 선수가 늘상 바이에른 뮌헨이나 나폴리에서 잘하고 있을 때 국가대표팀에 와서 우리 수비 라인이 안 불안했던 적이 있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제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김민재 선수가 너무나 잘하지만
김민재도 사람이니까 음. 그 본인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어쨌든 한정적이에요. 어떤 선수든. 그런데 우리 대표팀의 이 수비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약간 밸런스도 안 맞고 어제 황선홍 감독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의 밸런스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제 밸런스라는 게 어쨌든 수비적인 면에서 우리가 수비가 그냥 수비수만 하는 게 아니라 네. 팀 전체가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김민재가 앞에 있는 선수도 막아야 되고 뒤에 있는 선수도 막아야 되고 옆에 있는 선수도 막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비적인 역량에 비해 우리 대표팀에 왔을 때 그 모습이 완벽하게 발휘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경기 전부터 뭐 현수막 이런 게 관중석에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뭐였냐? 아까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의 비판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경기 결과라도 좋았으면 조금 이게 잦아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내용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 어제 관중석의 이 반응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태국 다음 경기 원정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술적인 면을 사실은 그렇게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사실은 축구협회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면 축구는 그냥 나가서 선수들만 감독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경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에 선수만 경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선수 및 코치 혹은 스태프 플러스 축구협회의 운영 방안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 경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가 이런 태국전에 대한 준비를 잘 못했던 건 기본적으로 아시안컵이 끝난 다음에 외부적인 이슈, 뭐 이강인에 대한 이슈 엄청 많았죠. 네. 근데 축구협회가 이걸 해결을 못했고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이슈 엄청 늦게 처리가 됐어요. 정몽규 회장에 대한 이슈도 엄청 많이 있었고 아직도 그리고 진행 중이고. 그렇죠. 감독을 선임할 때도 사실은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온 게 감독을 이렇게 고르다가 국내 감독으로 간다. 첫 번째는. 그리고 이제 K리그 감독을 축구협회가 이제 임의대로 선택을 하면 K리그는 거부를 못 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국내 감독으로 가려다가 실제로 팬들의 반응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 선임이 늦어지면서 이거 감독을 우리가 뽑을 시간이 없어서 임시 감독으로 간다.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도 이거를 2주 만에 팀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우리 대표팀의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사실은 황금 세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이 정도까지 유럽에서 많은 활약을 보여줬던 세대가 없어요. 그 정도로 황금 세대인데 이 황금 세대를 모아놨더니 결과물이 안 나온다. 네. 그리고 이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가 없고 경기 준비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라는 건 우리 축구협회가 이 황금 세대를 뭔가 황금 세대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암흑기로 끌고 나가고 있다라는 이제 느낌이 들 정도로 정몽규 회장 및 이제 밑에 있는 뭐 여러 이제 뭐 결정권자 분들이 굉장히 무능력하게 축구협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건 매우 명확해 보입니다. 황금 그래서 이제 세대에 어제 먹칠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 뭐 태국전에도 이제 뭐 정몽규 회장에 대한 아웃콜이 네. 많았었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정몽규 회장도 아마 현장에서 이제 아마 느꼈을 텐데 이제 본인도 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축구협회에 대한 뭔가 전체적인 아주 큰 쇄신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정말 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태국전 2차전은 2차전. 네. 더 어려울 거예요. 아무래도 태국이 본인들의 홈에서는 당연히 더 강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홈에서 펼칠 때는 홈에 대한 이제 이점이 정말 많거든요. 네. 관중분들의 응원, 이제 훈련에 대한 뭐 익숙함, 현장에 대한 익숙함 이런 게 있는데 원정에 갔을 때는 아무래도 더 어려운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뭐 선수라던가 황선홍 감독이라던가 이 선수와 감독의 이제 준비 가짐, 개인적인 이제 그 퀄리티 이런 거에 사실 우리가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어제 끝나고 인터뷰에서도 정말 뭐 머리 받고 열심히 뛰겠다 뭐 이런 이제 그 각오를 이제 남겼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동기부여는 일단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선수들의 뭐 간절함, 선수들의 이제 어쨌든 개개인의 능력은 정말 뛰어난 선수들이니까 이 선수들을 믿어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쨌든 좀 약간 암울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네. 황금 세대를
제대로 정말 황금으로 더 빛나게 해주지 못할 망정 먹칠하고 있는가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아무튼 태국 원정 경기에서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번에 태국 원정에서도 성적이 안 좋으면 이거 월드컵 북중미 자체가 조금 삐끗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말 다행히도 네. 웬만해선 나갑니다. 아, 이제 오케이. 월드컵에 그 티켓이 많이 늘어나서 네.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1등, 2등을 하면은 이제 3차 예선으로 넘어가는데 예. 이게 최종 예선이 아니라 3차 예선이에요. 음. 한 번 더 예선을 해야 돼요. 네. 근데 3등으로 약간 떨어져도 이제 뭐 플레이오프도 있고 막 이래서 웬만해서는 진짜 우리가 웬만해서는. 막 한 3연패, 4연패 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올라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전도 기대하고 또 그때 한번 더 분석 요청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축구 네. 전문가 페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축구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또 하나의 수학이 있다면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한 그라운드에서 뛰면서 뭐 정몽규 회장 등등은 잡음이 있지만 아무튼 선수들은 그래도 열심히 뛰었다라는 데서 위안을 좀 삼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응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의료계 이슈 한번 짚고 우리 송혜수 기자와 해수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